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공 스피커 후궁 스파이 중국 관영 매체의 민낯에 대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민일보와 인민망, 신화사와 신화망, CCTV와 CGTN 등 중국 매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매체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법률, 제도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이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매체의 특성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 기구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대표적인 매체의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의 민낯은 어떠할까?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이 국가를 이끄는 당국체제이다. 정부기관, 군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조직은 중국 공산당을 따라야 한다. 매체도 예외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는 환경 감시자로서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 기구이거나 앵무새처럼 공산당의 입장을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프로파간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도 중앙위원회 산하에 중앙선전부를 설치하여 중앙통일전선공작부와 더불어 통일전선공작과 이를 위한 선전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영 매체들도 통제하고 있다. 그중 통신사인 신화사, 신문사인 인민일보, 방송사 중국중앙텔레비전은 이른바 3대 매체로 꼽힌다. 이들 3대 매체와 관계사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스피커이다.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기보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파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매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3대 매체 중 중국 공산당의 스피커 역할에 가장 충실한 것은 인민일보와 온라인 플랫폼 인민망 그리고 자매지 환구시보이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현 국가주석의 중국 공산당 총석이 사면임이 확정된 후 인민일보는 일면의 절반 정도를 할애하여 시진핑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리창, 자오러지, 왕우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신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권력순으로 소개했다. 인민일보 일면에는 시진핑이라는 단어가 모두 15차례 나온다. 이면에도 시진핑 주석이 일중전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기자 대면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당 대표들과 인사하는 모습 등 개인 사진 3장이 게재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 개인 홍보지 역할에 충실한 셈이다. 이 밖에도 인민일보와 그 온라인 플랫폼 인민망에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상세하게 보도된다. 인민망 한국어판도 예외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민망 한국 대표처 피플닷컴 코리아 사이트에는 매일 시진핑과 공산당 지도부, 중국 공산당, 정부, 군의 정책 홍보 뉴스들로 넘쳐난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 항미원조 전쟁이라 칭하는 1950년 6.25 전쟁 관련 선전선동이다. 2020년 10월 인민망 한국어판에는 시진핑 담화에서 항미원조 전쟁의 의미 밝혀 제하의 기사에서 시진핑의 담화를 소개했다. 기사는 시진핑 주석은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국 인민 궐기 후 세계 동방에 우뚝 세워진 선언서이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게 중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작전으로 중국 인민은 침략자들의 침공과 신중국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무찔러 이른바 한방으로 물리쳐 백방을 아꼈다. 따라서 제국주의가 다시는 무력으로 신중국을 침범하지 못해 신중국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 작전은 국토와 국가의 안녕을 지켜 중국 인민의 강포에 굴하지 않는 투철한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시진핑의 발언을 상세하게 인용 보도했다. 중국의 전쟁 개시 동의,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으로 6.25 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동난을 겪고 국토가 분단된 한국인에게 있어 수용할 수 없고 불쾌감을 가지게 하는 기사이지만 인민망은 이를 개의치 않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로서 소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망 한국법인인 피플닷컴 코리아는 회사 홈페이지 소개란에 중국 공산당 중앙 차원의 대외 홍보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피플닷컴 코리아는 인민망의 중국 내 강력한 영향력과 권위성은 물론 고퀄리티의 한국어 뉴스 내용과 혁신 정신이 담긴 부가가치 서비스에 힘입어 중국의 한국 대상 전파 첫 번째 미디어로 발전했다고 밝혀 중국 공산당 스피커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영어 약칭 CCTV로 널리 알려진 중국중앙텔레비전은 국무원 국가라디오 영화텔레비전총 부소속 국영방송 텔레비전 방송사이다. 중국 국내 20개 채널, 해외에서는 중국 국제텔레비전을 통해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중국 대표 텔레비전이다. CCTV에는 명예롭지 못한 별칭도 있다.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의 후궁이다. CCTV 여성 아나운서들이 중국 정제 관계 고위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비밀이던 CCTV와 중국 공산당 간부의 유착관계는 시진핑 집권 후 발생한 이른바 신사임방 부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쉬차이어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 공작부 등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축제와 더불어 축천 문제도 불거졌다. 링지와의 혐의는 정치기울 정치규범 조직기울 비밀준수 위반, 거액 뇌물수수 간통 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다수 여성과 간통하고 권세거래, 권력과 성관계 거래를 했으며 부부가 타인의 재물을 취득했고 부인은 경영활동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알려진 또 다른 사실은 링지와의 아내 구리핑과 CCTV의 유명 남성 앵커 루이청강의 간통이다. 루이청강은 구리핑 외에도 다른 중국 공산당 고위층 아내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홍콩, 대만 등 중화권 매체에서는 CCTV의 공공정부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다. 400명 이상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저우융캉의 정부 명단에서도 CCTV 아나운서들은 빠지지 않았다. 링지와의 정부로는 펑저 당시 CCTV 시사뉴스부 부주임 등 다수 아나운서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의 출세 배경에 권력자 저우융캉이 있었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저우융캉이 2001년 재혼한 자샤오에도 CCTV 경제 채널 기자 출신이다. 이 속에서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CCTV 아나운서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한 CCTV 후궁이라는 책이 홍콩에서 출간되기도 했다. 책은 언론인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은 망각한 채 권세거래로 입신양명만 추구하는 CCTV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중국 기간통신사 신화사는 통신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첩보기관 역할이다. 이 때문에 통상 차관급 인사가 보임되는 인민일보, CCTV 등 다른 중국 매체와는 달리 신화사는 부장급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한다. 해외에 파견되는 중국 국가안전부 등 스파이들이 신분을 세탁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명함에는 신화사 기자가 있다. 각국 정보 방첩 기관은 신화사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선을 넘을 경우 추방하거나 체포하기도 한다. 2018년 미국 법무부는 신화사가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화사와 CGTN의 기자들이 미국 공무원들을 면담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2020년 미국 국무부는 신화사를 외국사 절단으로 지정하여 예산, 활동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언론사가 아닌 스파이 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의사표시였다. 신화사가 스파이 기관으로 활약한 대표적인 곳은 홍콩이다.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전 중국은 주홍콩 대표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화사 홍콩 마카오 지사를 설립했다. 책임자로는 중국 공산당 홍콩 마카오 공작위원회 주임위원을 임명했고 직원 다수는 국가안전부, 공안부, 인민해방군 소속 정보원이었다. 이러한 현실들로 인하여 신화사는 스파이 기관이라는 인식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